글쓴이 대신에 읽는 짧은 소설. 제목 완전한 부부. 글롱드고. 아내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서둘러 뒤따라 들어간 아내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물건을 고를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물으며 두 사람은 헤헤거렸고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게 아내는 믿기지가 않았다. 남편은 한 번도 주어진 역할을 어긋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엇보다도 한 여자의 반려자로서.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언제나 뿌듯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아내는 그토록 한결같은 남편 때문에 되레 더 지루했고 괴로웠고 끔찍했으니까.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일러도 너무 일러서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상태에서 더는 확장되지 않고 머물 수만 있었다면 아내도 여타 부부들처럼 다들 그리 변해도 변하지 않은 척 서로를 위로하듯 사는 거란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다. 다른 남자들이 바로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도 다른 남자가 있는 곳이라면 아내의 고개는 사정없이 돌아갔고 몸은 꿈틀거렸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자 아내의 방황도 끝은 나는가 싶었다. 미적지근한 온도를 유지하며 안이해진 상태를 고집하며 부득이 함께 가는 게 부부의 삶이라고 스스로를 어르고 달래기도 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역시나 달랐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아내의 육정은 빠르게 되살아났고 늦은 밤이면 산책을 핑계 삼아 혼자서 집을 나서고는 인적이 뜸한 동네 야산에서 남편만 아니라면 아무 남자여도 상관없다고 목청껏 소리치며 통곡할 만큼 아내의 몸부림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다. 아내는 마트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에 반쯤 몸을 숨기고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보더니 바로 전화를 받는 게 보였다. 어, 여보, 어디야? 어디긴, 족구장이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남편의 거짓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다른 쪽 팔로는 여자의 어깨죽지를 감싸 안고 자신의 몸을 한층 더 밀착시키는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놀라웠다. 아내는 순간 두 사람의 즐거운 시간을 회방이라도 놓는 모질이처럼 느껴졌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는 손살같이 마트를 빠져나와 거리를 내달렸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분명해 보였다. 남편이 드디어 불륜에 빠진 것이었다. 아내는 계속해서 달렸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두 눈에서는 눈물이 차올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기쁨의 분출이었다. 그간의 몸속에 쌓여있던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일순에 녹아내리면서 터지는 분수처럼 시원하고도 통쾌했다. 남편의 불륜이 확실해지자 아내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기 시작했다. 결혼하면서 일제히 중단했던 여러 모임에도 다시금 참석을 했고 아직 미혼인 친구들만을 골라서 만남도 두루두루 가졌다. 그동안 가정에만 몰두해 있던 남편 때문에 짓누르고 참아왔던 자신의 욕망을 더 이상은 억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니란 남편이 먼저 한눈을 팔아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절박한 당위가 드디어 성립된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은 아내에게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절대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빠의 잦은 외도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결국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에게 결혼한 자식이 먼저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이혼까지 당했다는 수모를 안겨주고 싶지 않은 탓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릴 때부터 매사에 그랬던 것처럼 도덕성은 그냥 아내의 타고난 천성이었다. 사실 사람이 도덕적으로 보이고 싶다는데 거기에 어떤 개인산이 특별한 경험이니 하는 것들을 들먹일 필요까지 있을까?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부도덕함이 요즘은 아무리 일상이 됐다지만 말이다. 아내는 그런 자신의 올바름이 자랑스럽다. 위선과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뭐가? 어디가? 아내는 단언컨대 세상에서 위선자들을 제일 경멸한다. 그런데 어따 대고 감히. 그날 이후 마냥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던 아내의 일상은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나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정황만 늘어갈 뿐이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남편의 뒤를 몇 번이나 따라붙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익숙한 자신의 영역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을 몰랐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여지없이 같은 시간에 바로 귀가를 했고 주말이면 또 어김없이 족구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서는 담을 뻘뻘 흘렸다. 묻남자들을 만나 즐겨보겠다던 아내의 야무진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남편보다 먼저 발정난 암캐처럼 나댔다가는 그녀야말로 만천하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는 누가 뭐라 하든 평생을 산송장처럼 살아갈 게 불보듯 뻔했다. 그날 대형마트에서 자신이 본 신세계는 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이대로 멈춰만 있단 말인가.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분을 삭히지 못해 접시 하나를 힘껏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쨍그랑. 거실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던 남편이 놀란 얼굴로 버럭 아이를 껴안으며 아내 쪽을 쳐다보았다. 아내는 실수인 척 당황하며 얼른 쪼그려 앉아 깨진 접시 조각들을 주웠다. 자신의 몸도 곧 이렇듯 깨진 접시처럼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를 일이리라.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시여 부디 제발. 언제 부서질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 이 비천한 몸뚱아리를 굽어 살피소서. 그날 밤 아내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두 손 모아 간곡히 기도를 드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점점 조그라들어만 가는 달 아래서 아내의 기도도 점차 뭉개지듯 빛을 잃어갔지만 보름달은 기어이 저 높은 곳에 다시 떠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훤하게 밝혀주는 원시의 존재가 아니던가. 결국 보름달의 끈질긴 정기 덕분인지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커다랗고 환한 웃음을 맞게 되었다. 드디어 또 하나의 신세계가 활짝 열린 것이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사이좋게 팔짱까지 끼고선 시내 극장 문을 나서는 걸 같은 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고맙게도 손수 집까지 찾아와서는 아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동행한 여자의 인상차기를 물으니 얼굴 생김새도 머리 스타일과 체격까지도 저번 여자와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다른 여자인 게 분명했기에 아내는 더더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하니 채워졌다.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오늘이 무슨 날이라도 되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잘막하니 대꾸만 하고서는 서둘런 한편의 식욕을 부추겼다. 힘내라고. 아싸. 힘. 남편은 알 턱이 없겠지만 그 말은 아내 자신의 굳건한 희망이 담긴 표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남편은 또다시 전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으니 말이다. 오히려 가정에는 더 충실했고 회사와 족구 동아리 모임외에는 집구석에서 나가는 일마저도 점차 줄기만 했다. 그렇다면 남편이 어떤 여자와 사이좋게 극장 문을 나섰다는 동네 주민의 목격담은 그 동네 주민의 오판이었거나 아니면 저번 같은 그저 그런 해프닝이었단 말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는 갑자기 집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만큼 남편이란 작자가 더 이상은 골도 보기 싫었다. 가정에 대한 충성이 요만큼도 닳지 않는 남편의 자세가 그렇게도 얄밉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게 다 아직까지도 아내라면 감박 죽는 신용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남편의 지고지순한 애정 때문이란 말인가. 남편이란 타인은 왜 아직도 부부는 하나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가. 아내는 절망스러웠다. 어느덧 시간은 20년하고도 8년이 더 지났다. 한 달만 있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이제 30주년이 된다. 그러는 사이에 첫 딸 말고도 아들 하나가 더 생겼고 그중 큰애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집안의 살림살이도 부쩍 풍요로워졌다. 반면에 자신이 결혼할 당시에 엄마 나이와 비슷해진 아내는 마음과 함께 외모도 몰라보게 많이 쇠락해졌고 남편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 그런 만큼 이제 보름달에 전기 같은 건 안 해도 더 이상은 믿지 않게 되었지만 앞서도 늘 그래왔듯이 아내는 여전히 달랐다. 남편이 먼저 바람 피우리라는 소망은 결단코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무수한 남자들을 망연히 바라만 보며 집안에 갇힌 채 시퍼렇게 늙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너무 억울해서라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여자와 친밀하게 동행한 남편의 모습만으로는 어떠한 요란법석도 계획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 큰 좌절만을 맛보며 자신은 피폐해졌고 도로와 미타부리기만 했으니까. 여자와 직접 정을 통하거나 그 짓을 위한 장소에 같이 있다거나 하는 보다 명쾌한 현장이 발각되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아내도 바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달려가 오래전에 남편과는 한숨으로 추락해버린 그 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늙어서 환영받지 못할 몸이라면 늙어서 많아진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차후 이혼을 요구하든 당하든 행여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아가든 아내는 한치의 스스럼 없는 도덕 군자로서도 그 자부심은 그대로 이어갈 테니까. 누누이 강조했듯이 남편이 먼저 저지른 일이기에 그래 정당방위 같은 것. 그래야 내가 사니까. 아내는 나지막히 혼잣말을 꺼낸다. 아내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온다. 폰념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하고 무슨 요상한 주문 같기도 하다. 잠자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마치 희뿌연 안개처럼 머물며 아내가 그런 건 하루 이틀 일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의 벌어진 그 진절이 나는 입안으로 침이라도 퇴하고 뱉고 싶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간신히 짜증을 참아내며 자는 척만 한다. 깊은 비탄에 잠겨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작 남편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내는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나 보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아내고 뭐고 간에 결혼 생활 자체가 죽도록 싫어진 건 아이가 생겨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지를 더더욱 뼈저리게 실감할 뿐이었다. 애초에 자신 같은 사람은 결혼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떠한 책임감도 구속도 없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이 그야말로 최상의 삶이란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한탄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불성실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아내에게 무턱대고 이혼을 요구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는 순간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책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게 뻔했고 자신이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만 죽음을 택하는 편이 훨씬 더 자신답고 명예스러울 것이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자꾸만 다른 남자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아내를 보게 되자 남편은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난다면 의외로 이혼은 아주 쉽게 이뤄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자신은 다시금 1인의 삶으로 돌아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삶을 만끽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내는 절대로 먼저 한눈을 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야. 당신도 잘 알지?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당신을 배신할 일은 없어. 근데 행여나 당신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지. 안 그래? 사랑해, 여보. 아내가 그런 말을 꺼낸 건 결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욱이 그런 말을 꺼낼 때면 마치 자신에게 주입식 교육이라도 시키는 선생처럼 매우 진지하고 고압적이기까지 했으니 전혀 우스갯소리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더는 여자 따위에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아내를 두고 먼저 불륜을 저지른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무척이나 부끄럽고 괴로운 짓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도 참담한 일이었다. 급기야 남편은 꾀를 부리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겼다. 인력센터에서 여자를 구해서는 일부러 아내에게 들킬 요량으로 대형 마트에서 다정히 장을 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격이 된다면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것도 같아서 한 번은 또 다른 여자를 구해서는 사랑스럽게 팔짱까지 끼고선 극장 문을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처음 얼마 동안은 아내에게서 변화의 조짐 같은 게 보이는가도 싶었지만 결국에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내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와 있고는 했다. 아내가 또다시 혼잣말을 주절거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불어 코를 고는 척하며 아내가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에서 나와서는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몸을 맡겼다. 커져 있던 TV에서는 마침 몇 달 뒤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 매번 선거 때면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내는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공약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어느 후보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만을 볼 것이고 그런 후보에게 아내는 당당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하지만 영 눈에 들어오는 후보가 없다. 이번 대선은 어찌 된 게 다들 독인객인으로 하나같이 개차 만들 뿐이다. 내일은 도 일말의 기대를 안고 간만에 남편의 뒤나 밟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내는 고된 몸을 멈추고 스르르 잠이 든다. 어느새 남편도 가짜가 아닌 진짜 코를 골며 스르르 잠이 든다.